블랙홀은 더 이상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나 존재하는 판타지 속의 천체가 아니에요. 라이고가 블랙홀을 중력파를 이용해서 최초로 관측해냈거든요. 오늘은 라이고가 도대체 어떻게 블랙홀을 관측해냈냐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서 시간과 공간은 항상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까? 우리의 직관대로라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서 누구나 하루 24시간 동일한 시간을 갖고 그 누구도 공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고 변할 수 있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그 주변의 시공간은 휘어지고, 시공간이 많이 휘어질수록 중력은 커지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대성 이론의 공식에 따라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어요. 첫 번째, 만약에 질량이 너무 막대한 천체가 있다면 시공간도 크게 휘고, 질량이 너무 막대해서 시공간이 너무 크게 휘게 되면은 그 천체 주변의 그 어떤 물질도, 심지어는 빛조차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즉,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 만약에 질량이 엄청나게 큰 천체가 서로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시공간 곡률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시공간의 곡률의 변화가 파장처럼 아주 먼 곳까지 퍼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중력파다. 즉,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블랙홀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중력파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먼저 블랙홀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기란 어려울 거다 라고 생각된 거고, 그 다음에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조차도 중력파의 힘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검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거다 라는 거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대략 100년이 지난 이후 2016년 2월 11일 라이고는 중력파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검출해내는 데 성공했고, 블랙홀도 관측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과학자들의 교차 검증 결과 라이고가 실제로 중력파 검출 그리고 블랙홀도 관측해내는 데 성공했다 라고 인정이 됐죠. 정말 인류 과학의 승리죠. 도대체 라이고가 뭐길래, 이 라이고의 원리가 뭐길래 이 중력파도 검출하고 블랙홀도 찾아낸 걸까요? 먼저 라이고의 뜻을 알아보면요,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자문을 맡은 이 킵손 교수는 익히 잘들 아시죠? 이분하고 물리학자 고 로널드 드리버, 그리고 MIT의 라이너 웨이스 교수, 이렇게 세 분의 주도로 라이고가 설립됐습니다. 이 라이고의 원리를 보면은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해서 중력파를 검출해낸다는 겁니다. 이 레이저 간섭계가 뭐냐면은 레이저 발생기에서 발사한 이 레이저를 분리시킨 다음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보내고 거울을 통해서 반사시킨 다음 한 곳으로 모아서 간섭을 일으키고 레이저 파동 모양에 생기는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중력파를 검출한다는 겁니다. 야, 뭐 레이저가 뭐 거울이 뭐 어쩌고 저째? 좀 쉽게 좀 얘기해봐라.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여기 부엉이 한 마리가 등산을 갔어요. 이 부엉이가 높은 산에 올라서 우야호 라고 외치면 곧 있다가 똑같은 소리가 우야호. 부엉이한테 되돌아와요. 자, 우리는 이것을 메아리라고 불러요.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도는 대략 초속 330m여서 메아리가 들린 속도를 재보면은 이제 소리가 날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또 소리가 반사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은 메아리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서 소리의 속도도 잴 수 있고, 또 이 소리의 속도가 기압이나 기온 등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전부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전자기파인 빛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빛의 속도를 알고 있다면 빛이 날아갔다가 이제 다시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그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거리를 알고 있다면은 돌아오는 빛의 속도를 재는 것도 가능하겠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정확히 같은 길이에 다른 경로로 메아리 쳐서 돌아오는 두 빛의 속도를 재고 각각의 빛을 간섭시켜서 각 빛이 다른 경로를 지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감지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라이고의 원리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이제 여기서 레이저를 쏠 건데
광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가서 거울을 막고 위로 올라갔다가 또 한 번 반사돼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3개의 단계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이저 빛 중의 절반은 그대로 통과하게 만들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 빛을 날아가게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합쳐지게 되겠죠. 이 두 개의 빛이 합쳐지게 되면은 빛의 성질이 바뀌게 돼요.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두 빛이 합쳐지거든요. 자, 가령 이런 모양의 파동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파동의 진폭이 커지게 돼요. 이것을 고강간섭이라고 합니다. 빛은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만 날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외부 작용도 없다면 반사된 두 빛이 반드시 같은 시간에 도착할 거고 언제나 고강간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부 작용이 가해졌다면 가령 중력파가 지구를 뚫고 지나간다면 빛은 어떻게 변하냐? 이 빨간색과 파란색 두 빛이 동시에 출발해서 이 마지막 구간에서 합쳐질 때 최종적으로 서로 다른 타이밍의 빛이 도달하게 돼요. 중력파가 빛이 지나가는 속도를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죠. 도대체 원리가 뭘까요?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해서 지나가면서 시공간이 물결처럼 출렁이게 되는데 빛도 이 시공간의 출렁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는 일직선으로 나아가는 빛이 이렇게 시공간의 물결을 따라서 휘어지면은 이렇게 휘어진 빛은 당연히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빛보다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더 늦게 도착하겠죠. 이럴 때는 두 빛이 합쳐졌을 때 물결 모양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자, 이 라이고의 원리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면 중력파를 검출하지 못했다면 완벽한 결맞음 상태에서 두 빛은 합쳐져서 고강 간섭을 일으킨다. 중력파를 검출했다면 두 빛은 합쳐져서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만약에 라이고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 그것은 중력파를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이론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 중력파를 실제로 검출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중력파로 인한 빛의 거리 변화나 도달 속도 차이, 또 간섭 무늬의 변화까지 알아채기에는 너무 극심하게 미세한 변화량이거든요. 그래서 라이고 관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 중력파 검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야, 그럼 말이야, 그냥 사이즈로 쇼부 보자고 라이고를 엄청 크게 지어버려가지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감지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라이고는 직각으로 놓인 각각의 진공 콘크리트 다리만 지름이 1.2m 그리고 길이는 4km나 돼요. 여기다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빛이 날아가는 경로를 수백 배나 늘려주는 페브리페로관도 추가했어요. 이 관만 추가하면 편도거리 4km를 400번 왕복한 효과를 갖게 돼요. 그럼 대략 1600km에 이르는 이 빛의 거리랑 속도 그리고 빛의 간섭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 정도 세계라면 원자핵 지름 정도의 아주 작은 흔들림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완공 후 가동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5년 동안 중력파는 단 한 번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킹받네. 여기다가 쓴 시간이랑 돈이 얼만데 성과가 없어. 킹받은 미국은 전 세계랑 손잡고 대대적으로 라이고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속만 썩이던 라이고를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재가동해봤는데 라이고 제작동 30분 만에 라이고는 중력파를 검출해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라이고는 블랙홀의 존재를 중력파를 통해서 최초로 관측해내는데도 성공했죠. 라이고가 처음으로 잡아낸 이 중력파는 태양 질량의 29배 그리고 36배 되는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하나의 블랙홀이 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중력파였거든요. 그리고 두 블랙홀의 충돌은 대략 13억 년 전쯤에 일어난 거예요. 라이고는 13억 년 전에 생겨난 중력파를 검출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라이고의 성과는 정말 극적이에요. 라이고를 업그레이드하고 다시 작동한 지 30분 만에 13억 년 전에 블랙홀 중력파를 검출했다? 이거는 진짜 운명 같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인데 우주 입장에서 13억 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죠. 그리고 우주 입장에서 30분은 찰나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에요. 이렇게 정확한 순간에 라이고를 재작동시켰다는 게 진짜 운이 좋은 거죠. 만약에 30분만 더 지났으면은 중력파는 그대로 지구를 통과해서 중력파 관측도 못하고 블랙홀의 충돌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운이 지지리도 좋은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라이고가 관측한 블랙홀 얘기를 해보면 이 블랙홀의 충돌로 방출된 에너지 양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최소 10배에서 50배 이상이라고 해요. 진짜 엄청난 양의 에너지죠. 그리고 이때 태양 질량의 3배 되는 에너지가 중력파의 형태로 방출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태양 세계 질량의 에너지가 중력파로 발산됐다고 해도 중력파의 힘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라이고로도 빛의 진행 방향에 머리카락 굵기밖에 관측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마 라이고 업그레이드 버전이 없었다면 이 중력파조차도 잡아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중력파를 잡아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이고는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예상했던 대로 중력파의 존재가 실제로 있더라 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거기다가 블랙홀상의 충돌까지 관측해냈죠.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옳았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그는 대체. 자, 이렇게 100년 만에 중력파가 실제로 있더라 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그게 앞으로의 우리 과학기술에 또 우주 탐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력파는 물질과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중력파의 특성을 응용해서 빛조차도 흡수하는 블랙홀 내부나 거대 항성의 내부 구조, 또 불투명한 초신성의 중심부, 심지어는 빅뱅의 순간까지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우주를 관측할 때 중력파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더 가지게 된 거예요. 우주 관측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표가 열리겠죠. 그런데 블랙홀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실제로 관측해내는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EHT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자, 다음 영상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고요. 근데 다들 아시죠? 영상 안 올라오면은 부엉이 놈이 블랙홀 공부하다가 블랙홀에 빠져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죠.